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이죠. 현재 오후 한 2시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대인데,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좀 할만한 증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뭐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이 낙폭이 좀 과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면서, 대략 한 1.8%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우리 미증시가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나스닥도 계속 쓸려 내려오고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의 다우존스도 뭐 계속 하향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감들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에서 빠지는 이런 자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를 압박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뭐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멘트들 이런 것들도 뭐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조금씩 좀 내성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으로 쏠렸었던 자금들이 이제 또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 증시들로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인도, 뭐 중국 이렇게 이제 좀 포함이 되는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자산이 좀 빠져나가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희망적으로도 좀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증시가 지금은 힘을 잘 쓰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반등을 좀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중소형 반도체, 2차전지, 제약 이 세 개 중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힘에 겨워하고 그다음에 뭐 52주 신저가를 쓰는 종목들이 아직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좀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주도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코스닥의 급락과 폭락을 이끌었었던 주체도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인데 요즘은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는 어차피 2024년도에 과대 낙폭이 됐고 위치 자체는 이제 저평가된 위치가 맞죠. 그리고 이제 하방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최근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속도 안에서도 이제 분위기를 잡으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 이번 시장 낙폭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좀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반등, 그 다음에 변곡점이 좀 시작이 되는 위치라고 한다면은 시장을 이끄는 수급의 주체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과했었던 중소형 반도체 쪽 안에서의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는 미증시에서 인텔이라는 기업이 한 11%, 10몇 프로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새로운 CEO 교체로 인한 그런 사업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일정이 있죠.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훨씬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증권 시장 안에서는 많은 그런 뭐 애널들 아니면 이제 투자 AB 이쪽 안에서도 원래 예상을 했던 것보다 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뭐 디램 쪽의 수요가 좀 많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평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반도체 종목들이 분위기가 한번 또 불어오면은 좋은 호재들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뭐 삼성전자의 그 뭐 실적 반전의 뭐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뉴스로 이제 부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볼 만한 일정 중에 하나가 GTC 2025라는 일정이 좀 다음 주 1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TC 행사에 참가해서 전시 부스를 꾸린다. 이거는 이제 뭐 AI 관련해서 이쪽에 이제 뭐 박람회 뭐 발표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GTC는 AI를 주제로 로봇, 컴퓨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엔비디아가 이제 주최를 하는데 마이크론도 나가고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나가고 뭐 LG도 나가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 이제 뭐 자기의 기술들을 뽐내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젠스낭 CEO가 여기 안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멘트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AI에 대한 뭐 이제 목표라던가 신제품 발표 아니면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거기에서 이제 발언이 얼마나 좀 자극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을 자극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투자 IB 안에서도
이 GTC 2025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조금 밀려 내려왔었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 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오늘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은 반도체가 제법 강해요. 최근에 많이 좀 증시를 망가뜨리기도 했지만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수급들을 많이 좀 흡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우리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재차 반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1월 달, 2월 달에는 뭐 반도체 종목들을 가지고 또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었고 수익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의 변곡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 일정으로 다시 한번 이제 AI에 대한 열풍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반도체 쪽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잘 매수해 놓고 또 좋은 결과치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우리 MDS 테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많이 빠졌고 2024년도도 많이 빠졌고 2025년도 넘어와서 1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주가의 방향을 바꿔놓고, 과거에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우하향 추세를 탔었는데 이 급등과 상한가를 계기로 해서 그래도 저점에 대한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는 레벨업이 됐죠. 그러면서 장기 평선 위쪽으로 올라서고, 올라선 이후에는 뭐 추가적인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양봉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윗공간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차트 안에서는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 MDS 테크라는 기업이요, 우리 메모장이랑 같이 놓고 볼까요? MDS 테크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 엔비디아의 GTC 행사 요거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 안에서는 이 MDS 테크가 엔비디아의 공식 AI 솔루션 공급 파트너, 요런 키워드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행사 일정에 맞춰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좀 수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요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뉴스 기사들 최근에 이제 노출됐었던 MDS 테크, 엔비디아가 찜한 기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GTC 2025의 최대 수혜감이 조금 반영이 됐다. 어제 급등에 대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다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은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AI 컴퓨팅 분야, 여기에서 막 신규 기술 발표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MDS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한테 AI 기반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뭐 자율주행 쪽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앞으로 미래에는 이 엔비디아가 MDS를 AI 솔루션 공식 파트너로 이제 또 잡고 있으니까, 이제 뭐 블랙엘이 이제 뭐 국내에 또 공급이 된다라던가 뭐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제 MDS 쪽에서도 기술 지원을 또 같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랑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들이 지금 MDS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재료성 이슈가 되겠죠. 근데 바닥에서 이제 횡보도 하면서 위쪽을 계속해서 좀 잘 두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자체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 분위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순환매들이 나올 텐데, 과거에는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이상의 흐름을 보였고, 지금은 위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기술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 놓고 한번 과거의 이런 흐름들을 기대해 보기 좀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1,200원이죠. 1,200원.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낮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묵직한 우량주 느낌의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변동성을 잘 틔워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되겠죠. 하방으로는 이렇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뭐 지킬 거는 지키되 한번 위쪽으로 재료가 붙으면은 단기간 안에 잘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특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오늘은 그럼 반도체 우리가 다시 관심 가져볼 반도체 탑3 이렇게 해서 3개를 좀 알아봅시다. 1번은 MDS 테크를 좀 먼저 가볍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제우스라는 기업을 같이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제우스가 저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기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제 요즘에 로봇주들이 또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간 게 유진 로보틱스라던가 T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요즘에 좀 잘 올라가죠. 그리고 뭐 로보티즈도 최근에 반등하면서 위쪽을 좀 두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우스를 반도체로 보기 전에 로봇 사업으로 진출을 해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실적을 좀 땡겨주고 있어요. 기계 로봇, 그 다음에 뭐 협동 로봇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로봇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투자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계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영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로 올라가면서 우리도 이제 삼성 안에서도 로봇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뭐 재료는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제우스라는 기업을 여기 뉴스 HTS 안에서의 뉴스도 한번 볼까요? 제우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치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제우스 여기 나와 있는 실적 이슈들을 좀 같이 볼까요? 지난해 영업이익 492억 원,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기업 규모에 비해서는 괜찮게 나왔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요즘에 뭐 반도체 종목들 기업들이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나오지만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기반이 되면서 좀 단단한, 그다음에 묵직한 이런 느낌들이 나오죠. 그래서 시장에서 또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뭐 2025년도에는 HBM 세정 장비에 대해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HBM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과의 뭐 이런 관계들이 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HBM의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좋은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우스는 과거에도 이제 AI 열풍, 그 다음에 이제 뭐 HBM 열풍이 돌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기업이죠. 그리고 실적 기반이 좀 나오고, 최근에는 바닥 돌파 이후에 과거에 만들어 놨었던 요런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윗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분기의 실적 예상치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가치 성장과 더불어서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시장 안에서 뭐 HBM이랑 엮일 수 있는 뭐 이런 미래 반도체 방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라던가 이런 쪽이 이제 주 반도체에서 좀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됐었던 그런 기업 내용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업황이랑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주봉상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매물대와 그다음에 이평선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저항 구간을 두 번 두드리고 이번에 다시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제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 이 주봉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윗꼬리로 돌파가 되는 그런 주봉이 아니라 몸통으로 뛰어넘는 주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다음 주 혹은 뭐 그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붙을 수 있을 만한 돌파 자리가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요즘에 좀 유명해진 기업이죠. 이 종목은 반도체 안에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뭐 1월, 2월, 3월에 흘러가면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고 가장 격한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반도체 안에서의 테마는 유리기판이거든요. 최근에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유리기판에 새로운 대장주가 출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해석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 측면 안에서는 요즘 뭐 가장 잘 가죠. 왜냐면은 어제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피롭틱스라던가 아니면은 YC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전고점을 다시 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캠트로닉스가 지금은 분위기를 먼저 좀 선행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의 분위기를 좀 끌고 가는 듯한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YC캠도 그렇고 피롭틱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뭐 위쪽을 두드리는 모습들은 나는 방향이 아직 죽지 않았어, 위쪽으로 재차 돌파를 준비하고 있어라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죠. 근데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앞으로 AI를 가동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가야 되는 이제 과제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를 누가 먼저 더 빨리 가고 누가 유리기판을 상용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뭐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공정 장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실제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형편이 없거든요. Y스캠 같은 경우도 2023년도, 2024년도 실적이 막 흑자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 유리기판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도 뭐 분위기가 좋지만은 재무제표를 까서 보면은 이 기업은 다른 유리기판이랑은 다르게 2024년도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펌핑이 됐죠. 그 다음에 매출액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2024년도 이거 3분기까지에 반영이 된 표인데, 뭐 전년도의 매출액이랑 거의 근접을 하고, 영업이익은 그 이상을 뭐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평가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2023년도가 너무 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2년도의 연간 실적, 2021년도에 더 잘 났었던 연간 실적이랑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우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캠트로닉스가 이제 사업 분야가 이제 여기 스냅샷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은 케미칼 원료 등 매출 호조로 이익이 폭증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분야 안에서도 이제 흐름이 좀 좋게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를 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캠트로닉스도 여기 뉴스에 검색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아마도 뭐 특징주 캠트로닉스 그러면서 뭐 이제 식각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유리기판 사업의 선두 지위 유지 기대, 현대차 증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유리기판 핵심 뭐 어쩌고 저쩌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뭐 유리기판은 삼성전자도 직접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많은 기업들과 지금 협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즘 잘 나갔었던 뭐 브로드컴이라던가 인텔 뭐 많은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좀 신기술 쪽을 좀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 키워드의 캠트로닉스도 충분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코스닥에 힘을 좀 써준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종목들의 회복세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지난 유리기판 안에서는 FNS테크라는 기업도 좀 덜 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내려앉았죠. 근데 뭐 충분히 지금 분위기로는 뭐 회복 혹은 그 이상의 흐름을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 종목이 우리 증시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지수의 분위기를 상방으로, 그 다음에 투자 심리를 좀 더 끌고 올라갈 수 있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와 닿으시고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같이 뭐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위치 자체가 이렇게 막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들은 없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한번 더 기대해 보시고, 뭐 웬만하면은 음봉 조정 시에 좀 여유 있게 들어가실 것을 한 번 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오늘 금요일 마감 직전에 시장에 분위기가 좀 잘 올라오고 있죠.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이 더 힘을 쓰면서 뭔가 좀 맘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대놓고 반등장이 나오는 그런 증시를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